진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시비를 건다거나 내가 알던 얘의 모습과 너무 상이한 간극이 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정말 직면해야 돼. 바꿀 수 없다면 이거를 평생 마주해야 될 텐데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반 아이들 전체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4명의 남자아이가 나무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날 둘러싸서 엄마 혼자 집에 계셨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늦게 들어간 저를 보고 엄마께서 엄마가 지금 살 이유가 없다, 죽고 싶다. 어머니께서 막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규야, 엄마가 너 보고 살 테니까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줘라. JTBC 되자마자 유미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지. 유미야, 이제 나 취업했으니까 사귀자. 유미가 또 멋있는 얘기를 했고, 이제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한번 만나보고 1년 있다가도 자기가 생각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라고. 너무 잘 돼서 너무 응원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장성규는 과거 JTBC 소속 아나운서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그의 출연료는 회당 2만원 수준이었고, 장성규는 방송국을 나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프리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게 웬일? 그는 이후 JTBC 아나운서 시절보다 무려 15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좋은 시대 태어난 거야. 방송비 많으니까 프리 선언하는 거야. 맞아요. 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방송국에서 혜택을 많이 주잖아. 그런데도 이거 어떤 뛰는 카스 및 주식 안 돼? 돈이에요, 돈. 수입이 그럼 얼마나 늘었어? 말씀드려도 돼요? 15배 이상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익을 벌게 된 뒤 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갑자기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연락이 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장성규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임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만큼은 전부 거절했다고 하죠.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자 원래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것을 경험하며 장성규는 많은 것을 느꼈고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인스타에 공유하기도 했죠. 이렇게 인간은 상대의 위치에 따라 자신의 본심을 차별적으로 드러냅니다. 장성규는 만약 내 위치가 변할 때 함께 변하는 상대방의 태도와 같은 단서들을 통해 그 상대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장성규는 이외에도 상대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전합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주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사는 좀 확인해봐. 술 취했을 때 진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시비를 건다거나 내가 알던 얘의 모습과 너무 상이한 간극이 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인간이 술에 취하면 이성을 담당하고 본능을 억누르는 전두엽의 기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행동은 그 사람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술에 취했을 때 너무 부정적이거나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가까이 둬도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또한 앞서 말한 부분 외에도 상대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든 장성규는 그 단점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그 단점을 평생 안고 갈 수 있을지를 항상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전합니다. 이 단점을 정말 직면해야 돼. 바꿀 수 없다면 이거를 평생 마주해야 될 텐데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승현 양이 해야 될 공부를 못하고 자기를 갉아먹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든 승현 양이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승현 양을 많이 보듬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는 말도 전했죠. 정말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만나라. 아무튼 그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본성을 마주하며 상처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는 한참 어릴 때부터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말도 잘하고 긍정적이고 호감형인 장성규가 학창시절에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다 무시했습니다. 쳐다도 안 봤고요. 반 아이들 전체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4명의 남자아이가 나무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날 둘러싸서 누가 한 대 이렇게 딱 다리를 쳐요.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뒤에서 누가 나무로 한 대 치고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계속. 항상 밥을 혼자 먹었던 기억.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지금 되게 방황을 많이 하고,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뭐 애들이 자기가 말을 해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없는 취급을 해버리니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시험 기간이 나오지도 않고 그 동네 공원에 가서 개 끌고 다니다가 한번 걸린 적. 그가 이렇게까지 왕따를 당한 이유는 다름 아닌 고작 뚱뚱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고 하죠. 제 별명이 돼지였었는데 특히나 이성 친구들한테 잘 말을 못 걸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저주저 이렇게 학교가 너무 힘들었던 장소였던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등교 후 집이 되어야 했지만 그는 심지어 집에도 들어가기 싫은 일들을 겪어야 했다고 하죠.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원망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늦게 들어갔는데 엄마 혼자 집에 계셨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늦게 들어간 저를 보고 엄마께서 엄마가 지금 살 이유가 없다, 죽고 싶다. 어머니께서 막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규야, 엄마가 너 보고 살 테니까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줘라. 엄마 정말 잘 사실 수 있게 내가 지켜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엄마의 희망줄이라는 말을 들은 장성규는 자신이 학교에서 모두에게 무시받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겐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로 다짐하게 되죠. 만약에 제가 혼자 계속 헤쳐나가려고 했으면 좀 버티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저에게 힘이 돼줬던 것들은 친구들이었어요. 함께 걸어가줬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위로가 되는 많은 것들을 몸에 장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걸 할 거야. 근데 이걸 해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장성규는 점점 당당해졌고 왕따였던 그는 점점 많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라는 존재는 이제는 장성규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성격이 활발해진 그는 꿈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말로써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나는 꿈이 명사보다는 동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아나운서라기보다는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이 꿈이야. 뭔가 앞에서 진행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게 되게 즐거웠거든. 그렇게 그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었고 현재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초라했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약간의 혼란을 겪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죠. 야, 성규야, 진짜 이렇게 자리 잡는 거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거 다 거품이죠, 형님? 네가 생각하기엔 어때? 자기가 제일 잘할 텐데. 프리하자마자 지금 고정 프로 몇 개야? 평균적으로 7개 정도. 야, 지금 나보다 고정 프로가 많잖아. 야, 이거는 지금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지. 제가 저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이게 네가 원한다고 해서 7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네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듯이 꺼지는 것도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 장성규는 첫사랑 아내와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 차, 연애 시기까지 합치면 서로 함께한 지 20년 차인데요. 지금도 사이좋은 부부로 유명해 많은 커플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얻고 있죠. 돼지 정말 뭐 잘 안 해주는 타입이었는데 계속 해줬던 게 차 안에서 손 계속 잡아준 거랑 집에 항상 데려다 준 거. 아, 유미가 진짜 남자 잘 만났다. 사실 이 둘은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헤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장성규의 아내는 연애 시절 늦은 나이까지 취직을 하지 못한 장성규를 보며 헤어지자는 말을 건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험들을 준비하는 게 유미랑 결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들이었던 거지. 뭐해?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은 거의 이제 친구랑 뭐 술 마시고 있다거나. 그래서 유미가 보다 보니까 이제 당신이 나 때문에 방황하는 것 같아서 놔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유미가. 좋게 말해서 그거였고요.
나쁘게 말하면 취업 안 되니까 꺼져.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어느 여자들처럼 결혼을 대체 누구랑 해야 되지? 점점 그런 걸 생각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걱정이 우선이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말해도 되게 잘 안 보여줬어요, 저한테. 맞아. 그리고 JTBC 아나운서로 합격한 장성규는 다시 그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그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고 하죠. JTBC 되자마자 유미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지. 유미야 이제 나 취업했으니까 사귀자. 유미가 또 멋있는 얘기를 했고 이제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한번 만나보고 1년 있다가도 자기가 생각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라고. 너무 잘 돼서 너무 응원했지만 사회 나가면 눈 바뀐다는데 그래도 한번 경험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난 그 말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이 제일 후킹이 됐던 것 같아. 와 유미 진짜구나. 약간 그게 멋있어? 근데 본인도 진짜 열심히 만나고 다니더라고. 또 이제 클럽 다니기 시작해.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껏 만나보라고 하고 저도 좀 이제 만났죠. 그러면서 저도 성규가 생각이 났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여자친구 2명 내가 알잖아. 유민 2명만 아는구나. 유민 사귀기 전에 한 명 더 있었을걸? 취업 안 된다고 헤어졌을 때 자기는 할 거 다 해놓고 지는 거기 누구랑 사귀었었더라? 근데 웃긴 거는 맨날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여자 다 만나고 다니는 거. 되게 노력했지. 근데 안 되더라.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 내 마음은 순정판 줄 알았더니. 이유미. 그럴수록 유미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더 알게 되는 거 있지. 현재 그는 아내와 2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지키면서도 유튜브나 TV를 켜면 어디서나 장성규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방송인으로서도 열심히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